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드디어 포커스 선생님의 엔제 그리고 접근법 강좌가 드디어 개강이 됐습니다. 와! 자, 우리 지금 당장 이제 수원, 수투만 일단 개강이 됐고요. 지금은 3월 중순이니까 한 5월 중순쯤에 이제 우리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도 이제 개강이 차례로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일단 24학년도 버전으로 이제 포커스 드디어 개강이 됐고요. 이 강좌는 그냥 단순한 엔제 문제풀이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OT 영상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강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며 그리고 이 강의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지금 OT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강의 특징이에요. 자, 일단 이 강의는 당연히 엔제 문제풀이 강의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만 설명을 해주자면 일단 100% 자작문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한 120문항 내외 정도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수원도 수투도 각각.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문제들의 난이도도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난이도를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자면 난이도는 우리가 4점짜리 문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포커스니까 그렇죠? 4점 주요 문항 난이도인데 쉬운 4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킬러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킬러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쵸? 자, 얘네들의 비율이 한 1대 3대 1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막 쉬운 난이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 중킬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엔제 문항 자작 문항 풀고 싶다. 그리고 중킬러 문제 많이 풀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요 수업을 듣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오케이? 자, 우리 두 번째로 접근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강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많이 강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자, 어떤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냐면 이제 나중 가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 계속 이제 새로운 모의고사를 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수능 대비를 위해서 계속 새로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주하게 되잖아. 그쵸? 자, 그러다 보면 기존에 내가 기출은 이제 하도 많이 풀어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 이제 기출은 다 잘 푸는데 새로운 문제만 바라보면 뭔가 숨이 턱 막히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기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계속 많이 풀면서 해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향이 보인다면 새로운 문제들은 내가 딱 보자마자 방향이 안 보인다고요. 물론 이제 제대로 공부를 기출을 정말 논점을 제대로 이해해서 잘 공부했던 친구들은 방향이 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엔제 문항을 우리가 다룰 때는 좀 많이들 어려워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요 교재에다가 내가 실어놨어. 그리고 강의에도 녹여놨어. 자, 왜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내가 딱 처음 봤을 때, 새로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을 잡아나갈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내가 강의를 할 때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엔제 강의라고 한다면 이제 단원별로 보통 많이 진행이 되거든. 뭐 수원으로 생각한다면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순으로 이제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텐데 선생님은 이제 단원별로 제공되진 않고요. 그래서 단원별이 아니고요. 접근법별로 뭘 했냐면 주제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인데 잘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강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하적 관점을 통한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건 수능 라이브에서도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야. 왜? 우리가 4점짜리 고득점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직관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해석하려면 단순하게 원론적으로 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식도 복잡해지고요. 계산도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득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면서 문제도 해석하기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기하적 관점이 필수입니다. 필수 오브 필수예요. 따라서 수능 라이브에서도 내가 매번 강조하면서 그렇게 문제풀이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포커스에서도 선생님의 모든 풀이는 다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수강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당연히 우리가 강의 특징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으니 이걸 원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수강 대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기출 분석을 다 했어. 기출 분석을 완벽하게 한 친구들은 이후에 나 엔젤 문제 풀이를 하고 싶어. 그걸 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출 분석을 다 하고 나면 내가 매번 이제 똑같은 문제만 바라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런 의문이 든다고. 내가 이 문제를 외워서 이 문제를 푸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풀고 있는 건지에 대한 혼란이 오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새로운 문제에 대한 욕심 그리고 요구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 제대로 된 친구들한테는 엔젤 문제 풀이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친구들은 이 강좌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당연히 기출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알겠죠?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선생님 이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실전 개념과 관련된 얘기들을 내가 많이 강조하진 않아. 요 강좌에서는. 왜?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실전 개념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 가정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물론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문제 풀면서 설명해 주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 두 번째, 새로운 문제만 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 자,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머리가 새하얘져, 이런 친구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포커스 강좌가.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아까 전에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했잖아, 그쵸? 당연히 우리는 고득점 문제, 수능 100점을 맞추기 위해 이 강좌를 내가 열었기 때문에 수능 1등급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들어야 되고요, 당연히. 나는 한 중위권 실력이야, 중하위권 실력이야 하는 친구들은 수능 라이브부터 많이 반복한 다음에 거기서 좀 많이 깨우치고 나서 여기로 넘어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강의 특징과 그리고 수강 대상에 대해서 내가 쭉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수업이 아직까지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약간의 감이 좀 안 올 거야. 접근법이 뭔데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접근법별로 주제를 구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 세 번째로 강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 번째 강의 구성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수트 내용이고요. 자, 우리 챕터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챕터부터 먼저 한번 볼까? 챕터 1이 이제 조건의 해석, 그쵸? 자, 조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시각의 중요성. 우리가 그냥 얘를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다른 형태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훨씬 더 쉽게 풀리는 형태를 내가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실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 추론 몇 번 문제? 22번 문제. 자, 요걸 맞추는 게 결국 우리의 목표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전범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토픽 1, 토픽 2 주제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그냥 조건을 보자마자 바로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얘는 그래프가 필요 없이 바로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대표적으로 그냥 뭐 함수의 미분 가능성, 뭐 곱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식을 적어낼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실전 개념이 주를 이루겠죠. 이거는 수능 라이브에서 우리가 다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물론 여기서 한 번씩은 언급하겠지만 더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야. 우리가 수능 라이브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면 실전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만 내가 간략하게만 설명할 거예요. 자, 1강, 2강, 3강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이게 대단원 1단원, 대단원 2단원, 대단원 3단원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바로 해석하는 경우 여기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주제는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로 표현하고 나서 끝낼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걸 토대로 다시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와 관련된 강의가 이제 두 개의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얘처럼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진 않고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 조건을 활용해서 바로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우함수나 기함수, 선대칭함수나 점대칭함수처럼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 있잖아. 그쵸? 그런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내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챕터 1은 뭐다? 조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첫 번째 주제는 바로식으로 해석하는 거, 두 번째는 뭐 그래프로 그려서 해석하는 거,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챕터로 가보도록 하자. 사실 이게 수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한데 시각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방정식이 fx는 gx가 있을 때 그냥 우리 fx랑 gx의 관계로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gx를 넘겨서 fx 빼기 gx는 0. 다시 말해 fx 빼기 gx라는 빼남수와 y는 0, x축과의 관계로 볼 수도 있죠. 즉 우리가 하나의 식을 보면서 얘네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더라.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애가 누가 되겠더라? 빼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우리가 그걸 바꿨을 때 더 쉬워지는 형태들, 그런 형태를 우리 메인 함수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 메인 함수를 결정하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뤄볼 거야. 그래서 두 개의 구성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빼남수가 메인 함수가 되는 경우, 근데 무조건 빼남수가 메인 함수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관찰하기 좋은 함수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게 메인 함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또 다른 주제는 이제 변화와 관찰인데 이제 수투에서는 이제 변수가 한 개뿐만 아니라 두 개 혹은 세 개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이렇게 많이 등장했을 때 혹은 그래프가 얘네들이 막 움직인단 말이야. t값에 따라서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그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떤 게 답이 되는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변화와 관련된 시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토픽에선 그 중에서 우리 경계 찾는 거, 접선 같은 거 있죠? 이런 얘기는 수능 라이브에서도 많이 했었지.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변화 관찰하는 경우, 뭐 구간이 변수가 되는 경우 있잖아. 구간 자체가 이렇게 막 변수가 돼서 움직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여기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 새롭게 정의된 함수는 우리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나 아니면 선택함수 같은 그런 특정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22번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그래프 추론 파트가 바로 챕터 세 번째예요. 자, 여기는 당연히 난이도가 겁나게 높습니다. 물론 겁나게 높다고 해가지고 다 22번의 난이도는 아니야. 그래프 추론 문제 중에서 뭐 12번, 뭐 10번 이런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자. 얘도 토픽 5랑 토픽 6 두 가지의 주제로 내가 나누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대입해보면서 예를 들면서 함수를 그려보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추론이라는 게 뭐야? 그래프 식이, 함수 식이 주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건을 보고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선생님, 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내요? 그러니 예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습관을 여기서 가져가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강의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 그냥 조건에 해당하는 거, 미분 가능하도록, 연속이 되도록 이런 형태들이 되도록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 절대값 하면 여러분들 많이 쫄잖아, 그쵸?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 두 가지 구성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 마지막 주제 여섯 번째는 의심하라, 검증하라, 계산하라. 요게 이제 굉장히 고난도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얘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다 그려보지 말고 답이 되는 경우를 바로 생각하는 연습을 여기서 해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답이 되는 경우가 의심할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22번에 가장 많이 출제 빈도가 높은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에서 우리가 그래프 추론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거의 뭐 속사포로 막 쭉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강의 구성은 이렇다는 거고요. 이거를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좀 헷갈려 할 것 같고 아직 전체적인 체계적인 흐름이 잡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OT 때 이렇게 강의 구성,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했고요. 요거를 뭐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강의 어느 파트에 지금 속해 있고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내가 이런 식으로 강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쭉 진행을 해봤어요. 괜찮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토대로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요걸 토대로 강의에서 이어서 쌤이랑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포커스 수트 강의에서 이어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